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방자치의 첫 단추이자 지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부천은 매 선거마다 투표율도 저조한 데다 유권자들이 도의원과 시의원을 뽑는 선거에는 무관심해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과거 부천의 지방선거, 부천 시민들의 관심은 어땠을까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의 전체 투표율은 57.8%, 부천의 투표율은 55.4%였습니다. 또 2014년의 투표율을 보면 경기도 전체 투표율보다 당시 부천 3개 지역의 투표율이 비슷하거나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천의 투표율은 경기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의 유권자들은 후보자 면면에 대해서는 얼마나 살펴보고 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천 지역구 유권자의 손으로 뽑는 광역의원은 8명, 비례대표를 제외한 기초의원은 24명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는 우리 지역 출마자가 누군지, 공약은 무엇인지 여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기초의원 뽑는 것도 아세요? 예, 알고 있어요.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아세요? 아니, 몰라요.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유명 정치인은 알아도 그건 잘 모르고 이재명이 여기 나온다 계양구로 나오고 안철수는 저 성남 각구로 나오고 그거지 국회의원 말고 그러니까 기초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 글쎄 그거는 여기 나온 사람 몰라. 우리 지역 출마자는 몰라 투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선거는 어떻게 뽑으실 생각이세요? 못하는 거죠. 누군지 모르니까. 시의원이나 도의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면 그날 투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안 할 거예요. 올해 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한층 커졌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됐고 인력도 늘어났습니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진 겁니다. 지방으로 내려온 예산을 자기 지역구로 갖고 와서 기본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역할이 시도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초 대선에 가려져 지방선거가 뒷전으로 밀려난 데 이어 부천은 최근 선거구 획정마저 뒤늦게 마무리되며 혼란을 겪은 상황. 지방의원은 출마자 수가 많은 만큼 유권자는 결국 선거 당일에 정당만을 보고 선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후보자도 우려합니다. 획정위원회가 더군다나 막판에 이어지다 보니까 후보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민들도 꼼꼼하게 내 지역의 일꾼이 누군지 꼼꼼하게 좀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이고. 후보들은 치열했던 경선 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일 본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약이나 정책들도 쏟아질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곧 시작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을 심사 의결하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쩌면 지역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큼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그런 만큼 유권자들께서는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살림을 책임질 지방의원들을 뽑는 이번 선거. 후보자 정책을 따지고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불과 20일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김포시 제1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민 광역의원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김포시 제1선거구는 김포시청이 있는 행정중심지이자 원도심 최대 상업 주거단지입니다. 최근엔 각종 개발 사업이 산적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민자 경기도의원이 다시 한번 지역구 도의원에 도전합니다. 신민자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구의 민원을 살뜰히 살피겠다는 포부입니다.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처럼 굵직한 현안부터 아동 돌봄, 골목상권 정책처럼 현직 때부터 관심 있게 봐온 현안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신민자만이 할 수 있고 신민자를 도와줘야 되는 일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입니다.
11대에 들어가면 10대에 못한 거 좀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꼭 앞서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원길 예비후보가 김포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7대 김포시 의원을 지낸 홍원길 예비후보는 4년간 동네 구석구석을 살핀 의정활동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집중해 김포의 단골 민원인 학교 문제와 교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제일 큰 두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교통입니다. 교육은 고등학교 증설, 교통은 한강선, 김포 한강선 연장입니다.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적 이념은 다르지만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출사표를 낸 두 현직 의원. 김포시 제1선거구인 고촌, 사우, 풍무동의 변화를 이끌 경기도 의원이 누가 되느냐는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네, 인천 경실련 김성원 사무처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처장님 먼저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를 제안하셨는데 이 중에 먼저 인천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생활 밀착형 제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각 정당에게 제안한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보훈 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개선하라는 겁니다. 자질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의 월권 행사, 업무 중복 문제가 심각하기에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 개혁 과제는 정치권이 지방의회 개수조정 회의 공개를 결의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산 심사 단계에서 쪽지 예산, 셀프 예산, 깜깜이 예산 등이 난무하니 개수조정 회의의 속기록, 회의록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개혁 과제는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입니다.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부실 공사가 재발 방지를 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입니다. 네, 지역의 정치력이 동원돼야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치개혁 현안도 있죠. 네 번째 정치 과제는 항공정비, MRO 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겁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역할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다섯 번째 개혁 과제는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각 정당이 인천 시민에게 약속했던 정책 협약을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으로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에 하고픈 말씀 있으실까요? 시민들이 제안한 정치개혁 과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정치권의 단합된 역량과 합리적인 해법 제시가 절실합니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인천 발전을 위해 자질과 역량을 갖춘 지역 일꾼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경실련 김성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또 선거가 끝난 뒤에 우리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요구해야 할까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알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관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은 광역시도와 기초시군 등 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합니다. 행정구역과 조직, 기관 등의 관리는 물론 분야별 예산 계획을 세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산업진흥,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고 책임집니다. 자치단체장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과 아동, 장애인과 청소년, 여성복지 정책을 세우고 청소환경과 공공보건, 재난안전까지 국가가 지역까지 챙기지 못하는 일들을 도맡습니다.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국가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또 지역 상공업과 농림, 수산 등 지역 산업 진흥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려 주민 소득을 올려야 지역 경제 자립과 지방자치 발전이 가능한 때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도시개발, 대중교통 정책도 세웁니다. 지역 문화를 지키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과 사회기반 시설을 배치해 지역민들이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각종 국비 사업과 철도 유치, 광역 교통망 사업 등은 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계획 수립 말고도 소통 능력과 정치력까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더 요구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다원화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이익과 가치의 갈등들을 어떻게 조종하고 조율할 것인가, 그런 갈등 관리 역량, 그리고 이러한 갈등 관리 역량을 어떻게 또 거버넌스 역량으로, 즉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숙의하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은 주민의 눈으로 자치단체 정책과 각종 사업 집행을 견제 감시합니다. 주민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꼭 필요한 일인지 주민을 대신해 살펴보는 일입니다. 수백 수천억 원의 주민 세금을 쓰는데 조금이라도 낭비가 있을 수 없기에 지방의원에게는 적극성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또 지방자치법을 만듭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만의 각종 계획을 세우고 주민 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일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부를 견제 균형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역량들을 조금 더 갖춰나가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시민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유권자들은 지역에서도 책임 행정과 책임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몰두하는 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4년간 믿고 맡긴 역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네이버 웹툰 지난 3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웹툰 전문 제작사 레드 아이스 스튜디오와 함께 웹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르와 소재에 제한이 없는 창작 웹툰과 웹소설을 소재로 작품을 창작해서 응모하는 지정 웹툰 부문으로 나누어서 작품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공모전 접수는 다음 달 20일부터 7월 10일까지며 선정되는 수상자 21명은 창작 지원금과 웹툰 융합센터 무료 입주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대상작은 네이버 웹툰에 연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천에서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5일 인천시 서구의 박길수, 김영옥 씨가 1.6헥타르 면적의 벼를 심었는데요. 인천 지역의 첫 모내기입니다. 이날 심은 벼는 오는 8월 말에 수확될 예정입니다. 조기 재배를 하면 9월 이후에 오는 태풍 등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 부담이 적고 또 추석 전 조기 수확으로 햅쌀 시장을 선점하기가 유리합니다. 부평구가 장애인 자립 지원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부평구는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과 경제 지원,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 구에서 직접 실시하는 서비스뿐 아니라 민간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오는 31일까지 청소년 참여 예산학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학교는 예산 편성에 있어 청소년의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프로그램은 참여 예산 제안서 작성 방법 등 청소년 참여 예산 관련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